안녕하세요. 현재 밴쿠버에서 거주 중인 애니메이터 곰나라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0살에 어떻게 처음 캐나다에 5호를 와서 일자리를 구했는지, 영문 이력서는 어떻게 적었는지, 그리고 5번의 영어 인터뷰 후기와 면접 팁 등을 공유해 볼까 해요. 저는 한국에서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 7년 차가 되던 해에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게 되었고, 당시 남자친구도 캐나다에서 이미 일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 토론토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만 29살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고, 캐나다에는 제가 종사 중인 애니메이션 회사도 많은 편이어서 바로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일찍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2017년 8월에 캐나다로 5호를 오게 되었답니다.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에는 여름이어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2달 동안은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면서 혼자 영어 공부도 하고, 토론토 근교에 있는 블루 마운틴에서 늦여름도 즐기고, 알곤킨 주립공원에서 단풍도 실컷 감상하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슬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이 끝나갈 때쯤 정말 오랜만에 이력서와 대머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영문 이력서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오 박사님의 영문 이력서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포맷은 맥북 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걸 사용했답니다. 영문 이력서에는 본인 사진은 안 넣어도 되고요. 먼저 자신의 이름, 실제로 거주 중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넣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걸 전공했고, 졸업 이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의 가치관 정도만 간략하게 기입했어요. 그 다음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워크 히스토리를 넣었어요.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했고,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위치까지 적어줬어요. 링크드인에 자기 프로필을 모두 등록하며 워크 히스토리가 정리되었다는데 그걸 가져다 쓰시면 편하답니다. 그 다음으로 전공과 대학교 정보, 그리고 특기사항 정도를 적었어요. 데모릴이나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한 작품만 추려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기가 한 작업물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우열을 가리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의 데모리 꿀팁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느낌표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데모릴과 영문 이력서가 준비됐으면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토론토에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글 맵에서 애니메이션 컴퍼니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각 애니메이션 회사 사이트에 일단 들어가서 현재 구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체크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곳이 젠필드라는 회사였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냈어요. 다행히 인터뷰를 보자는 답장을 금방 받을 수 있었고, 제 생애 처음으로 외국 회사와의 인터뷰를 보고 왔답니다. 인터뷰 후기는 조금 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께서 코러스라는 회사에서도 3D 애니메이터를 뽑는다고 이력서와 데모리를 보낼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지원을 했고, 이곳에서도 인터뷰를 보자는 메일을 받아서 인터뷰를 받고,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에서 캐나다에서의 저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덧붙여서 구인구직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사이트로 링크드인을 추천해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링크드인을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소식이나 구인 공고도 링크드인에 올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내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서치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검색하고 위치를 캐나다로 바꾸면 현재 공고 중인 캐나다 내의 모든 회사가 다 뜨거든요. 자격 요건과 베네핏도 포스팅되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지원까지 가능하니까 링크드인을 사용하시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터뷰 후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5번의 인터뷰는 모두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대부분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캐나다에 언제 와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은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작업량이 어땠었는지, 어떤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정도였고, 자기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관련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자신감 있는 말투와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신뢰가 가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최대한 설득력 있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밝은 미소와 확신에 찬 말투, 그리고 아이 컨택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터뷰는 늘 떨리는 데다가 영어로까지 말을 해야 해서 더 긴장이 되잖아요. 저는 긴장 때문에 인터뷰 전에는 밥도 안 넘어갔었어요. 그래도 인터뷰를 한 4번 정도 보니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뷰에서 받는 질문이나 대화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패턴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뭐든 처음이 낯설고 도료할 뿐이지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편해지나 봐요. 참고로 저의 영어 실력은 수능 영어로 보자면 2등급, 토익은 840점, 토익 스피킹은 딱 중급 정도였어요. 전화 영어 테스트를 보면 항상 로월 인터미디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취직이 가능했어요. 다만 회사에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매일 현타가 오긴 해요. 영어 공부는 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2017년 8월에 토론토에 와서 코러스와 픽소문도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9년 7월에는 몬트리올에 있는 시네사이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몬트리올로 이사를 했고, 2021년 2월에 소니에 취직이 되어서 현재까지 밴쿠버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서류까지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한 이유가 취직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따잉.